용서는 아픔을 견딘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한 여자의 용서와 복수가 시작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죄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온 백만장자와 그녀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수녀의 마지막 만남,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부터 공개될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진실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봄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백만장자 김옥분의 장례식이었죠. 장례식장 입구에는 화환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조문객들은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심 어린 애도를, 어떤 이들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김옥분이라는 여자가 지닌 특별한 존재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쪽 영정 사진 앞에는 김옥분의 장남 김세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의 얼굴에는 적당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그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계산적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유산 상속에 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강인하셨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가셨으니까요. 세진은 중요한 기업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라기보다는 정중함을 가장한 형식적인 톤이 깔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그를 지켜보던 여동생 박미숙은 그런 오빠의 모습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숙은 어머니와 갈등이 잦았지만 이런 순간에도 형식적인 태도를 보이는 오빠가 못마땅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벌써 재산 생각부터 하고 있다니. 미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는 미처 풀지 못한 어머니와의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엄격했고 그 엄격함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미숙은 뒤늦게야 알아차렸습니다. 장례식장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수녀복을 입은 그녀는 조용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진과 미숙은 처음 보는 그 수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꽉 쥔 손끝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세진은 수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어머니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수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진이 읽을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생전에 김옥분 여사께서 연락을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단조로웠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세진은 어머니가 왜 수녀와 연락했는지 의아했지만 장례식장의 분위기상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어머니를 위해 오신 것 감사합니다. 세진의 형식적인 인사의 서연은 미소도 짓지 않고 다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오래 지속되었고 영정 사진 속 김옥분의 눈빛과 수녀의 눈빛이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는 나정의 할머니가 수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산 나정에는 김옥분의 오랜 이웃이었고 그녀의 가족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녀의 얼굴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정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지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십수년 전 동네를 뒤흔든 그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었습니다. 서연은 기도를 마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빈소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수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녀님, 어머니와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서연은 미숙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숙이 세진과는 다르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옥분 여사께서는 영적인 상담을 원하셨어요. 미숙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종교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엄마가요? 영적인 상담을.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김옥분 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숙은 서연의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면모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을 낯선 수녀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변호사가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세진은 즉시 그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대화는 곧 유산에 관한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결심이 서린 듯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김옥분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는 봄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만이 숨겨진 진실의 무게를 조용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방문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이제 빈소에는 가족들과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 남아 있었죠. 서연은 구석의 의자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롭게 세진의 모든 행동을 따라다녔습니다. 변호사와의 대화를 마친 세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여동생 미숙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내일 아침 유언장 검토 미팅을 하자고 하셨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야. 미숙은 오빠의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미숙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엄마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빨리 처리하길 원하셨을 거야. 사업체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필요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가벼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단지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일 뿐인 것 같았으니까요.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와 결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기억, 그리고 그 이후 무너진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수녀님, 밤이 늦었는데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미숙의 목소리에 서연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인을 위한 기도를 더 드리고 싶어서요. 미숙은 서연의 눈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단순한 위로나 연민이 아닌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결에 어쩌면 분노에 가까운 것이었죠.
수녀님께서는 어머니와 오래 알고 지내셨나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미숙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었어도 김옥분 여사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은 의아했습니다. 엄마가 수녀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요? 용서와 속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마지막 시간에 많은 것을 돌아보고 계셨죠.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알던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죄책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인하고 완벽주의적이며 때로는 냉정하기까지 했죠. 미숙은 어머니의 또 다른 면모를 알게 된 것 같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세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공손하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수녀님 실례지만 어머니가 당신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종교적인 분이 아니었거든요. 서연은 세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강직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이들이 모르는 면이 있습니다. 김옥분 여사도 마찬가지였죠. 세진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와 수녀님의 관계는 단순한 종교적 상담 이상이었나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고 주변의 공기는 미묘하게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김세진 씨, 어머니가 당신을 많이 아끼셨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세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곧 표정을 가다듬고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장남이자 사업을 이어받은 아들이니까요. 어머니는 늘 저를 신뢰하셨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너무 순간적이어서 미숙만이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정말 그러셨을까요? 어머니의 신뢰. 그것이 정말 당신의 것이었을까요? 세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서연의 질문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에서 더 이상의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수녀님께서 어머니의 영적 평안을 위해 도움을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하고 그분의 뜻을 이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말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불빛이 흔들렸고 창문 밖으로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수녀와 오빠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끼며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내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구석에서는 나정의 할머니가 여전히 서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점점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맞아. 그 사건의 그 가족. 나정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0년도 더 된 그 기사에는 한 가장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의 굳은 표정과 그 뒤에 서 있던 어린 딸의 상처받은 눈빛.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옥분의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한 시간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그 수녀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 세진은 미숙의 말에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원래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우리는 내일 있을 유언장 검토에 집중해야 해.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과 그 앞에 무릎 꿇은 수녀의 모습이 묘하게 겹쳐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시계는 자정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것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서는 이미 커다란 폭풍이 조용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옥분의 죽음은 재계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고 많은 사업 파트너들이 조문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세진은 정중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때로는 사업적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기회를 엿보는 듯한 빛이 더 강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사업체들, 제가 잘 이어받아 더 키워나가겠습니다. 세진은 대기업 임원에게 이런 말을 건네며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미숙은 그런 오빠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아침 내내 빈소 한쪽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문객들의 대화나 분위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지만 간간히 세진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세진이 기다리던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세진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김세진 씨,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언장 검토를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진은 미숙을 데리고 장례식장 안쪽의 작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본 서연은 기도를 멈추고 천천히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세진이 그녀를 발견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녀님, 이건 가족회의인데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옥분 여사께서 저도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유산 정리에 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진은 혼란스러웠지만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더 이상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서연을 회의실에 들이고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옥분 여사의 유언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상세히 준비해 놓으셨죠. 세진의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미숙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얼마나 믿었는데. 당연히 다 내 거야. 사업체는 내가 이어받고 너한테는 적당한 지분과 부동산 몇 개 정도 돌아갈 거야. 변호사는 목을 가다듬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옥분 여사의 유언장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최근에 유언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3달 전에 김옥분 여사께서 유언장을 전면 수정하셨습니다. 세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어머니가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요. 변호사는 새 문서를 꺼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김옥분 여사는 이 변경 사항을 비밀로 하길 원하셨습니다. 오직 저와 그리고 이서연 수녀님만 알고 계셨죠. 세진의 눈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수녀님, 당신 도대체 누구시죠?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김옥분 여사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고백을 들었고 그분의 의지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변경된 유언장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당장 알려주세요. 변호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김옥분 여사의 수정된 유언에 따르면 그녀의 재산 대부분은 새롭게 설립될 재단으로 이전됩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없어. 누군가 어머니를 조종한 게 분명해.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당신이죠? 당신이 병약한 노인을 속여서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든 거잖아. 서연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맑은 정신으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양심과 마주하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옥분 여사의 사업체들은 대부분 매각되거나 재단으로 이관됩니다. 다만 가족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유산은 남겨두셨습니다. 세진 씨에게는 현금 5억 원과 강남 아파트 한 채, 미숙 씨에게는 현금 5억 원과 제주도 별장이 상속됩니다. 세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분명 사기라고. 어머니의 재산이 수백억인데 고작 아파트 한 채와 5억이라고? 난 절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 미숙은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재단의 대표는 누구인가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재단의 이사장은 이서연 수녀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는 박미숙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숙은 놀라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어머니가 저를 이사회에 포함시켰다고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당신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운영에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세진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어. 어머니는 분명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으셨던 거야.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세진 씨,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김옥분 여사의 정신 상태도 의사가 확인했고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실 권리는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는 김옥분의 필체로 내 아이들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진과 미숙의 시선이 그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탄과도 같은 존재감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편지를 들고 있는 동안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이 종이 한 장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감정을 추스른 뒤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너희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로 남기는 것이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마주보며 이 이야기를 할 용기가 없었어. 세진은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미수가 계속 읽어봐. 나는 평생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겉으로는 강인하고 완벽한 사업가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항상 무거웠다. 15년 전 너희 오빠 세진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나는 끔찍한 선택을 했다. 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편지를 낚아채려 했지만 미숙은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미숙아, 그만. 이건 어머니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쓴 거야. 미숙은 오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세진이는 그날 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고 길을 건너던 한 남자를 치었다. 그 남자는 이용철이라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 그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 다만 크게 다쳤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세진이는 공포에 질려 나에게 전화했고 나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나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조작했다. 이용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증거를 만들고 세진이는 현장에서 빠져나오게 했다. 이용철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조작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감옥에 갔다. 서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상처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용철은 감옥에서 구타를 당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죽었다. 그의 가족은 무너졌다. 어린 딸은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인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야 했다. 미숙은 충격에 빠져 읽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서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용철의 딸입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죄책감으로 괴로웠지만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더 많은 부를 쌓았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이 비밀과 함께 살 수 없었다. 나는 이용철의 딸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수녀가 되어 있었다. 서연과 나는 여러 차례 만났다. 처음에 그녀는 나를 증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으로 내 재산을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옥분 여사는 재산의 대부분을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수녀님을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명하셨죠. 세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복수하러 온 거군요.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김옥분 여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일입니다. 미숙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세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분노할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을 내게 물려줄 수 없었다. 미숙아, 너는 항상 정직했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진실과 함께 가려고 한다. 용서해 주길 바란다. 편지가 끝나고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세진은 혼란과 충격,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무고했던 거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는 평생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에도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시던 중이었죠. 하지만 모든 증거는 그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가리켰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목을 가다듬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옥분 여사의 유언에 따라 유산의 대부분은 익명 기부와 피해자, 유가족 명의 재단 설립에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재산의 80%가 재단으로 이전되고 나머지 20%만 가족들에게 분배됩니다. 세진은 이제 완전히 패배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어머니의 재산은 내 것이었어.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폴더를 꺼냈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그녀와 이서연 수녀님의 만남을 기록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공증된 진술서도 있습니다. 폴더 안에는 김옥분과 서연이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김옥분의 집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옥분에 잡힐 서명이 들어간 여러 장의 공증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 증거들을 바라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가 정말 나를 배신한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도 더 나은 길이라고 믿었죠. 미숙은 이제 조금씩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는 것. 그것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되었습니다. 김세진 씨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김옥분 여사의 의지는 존중될 것입니다. 세진은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한 일 때문에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셨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당신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있죠. 장례식장을 감싸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옅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밖의 자연은 변화하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더 큰 폭풍이 이제 막 지나간 참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뛰쳐나간 세진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장례식장 뒤편 정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미숙과 서연 그리고 변호사는 아직도 충격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내려가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비밀을 안고 사셨다니. 미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미숙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미숙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수녀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이토록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신가요? 이건 당신에게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서연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처음 김옥분 여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억울함이 갑자기 그분의 고백으로 밝혀진다는 것이.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변호사가 회의실을 나가고 미숙과 서연만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 보여드려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숙은 서연의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도, 그리고 어떤 해방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 아버지가 체포되었을 때 저는 16살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성실하고 선한 분이셨어요. 한 번도 법을 어기신 적이 없었죠.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저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하셨어요. 술을 마신 적도 없고 그저 퇴근길에 걸어오다가 갑자기 경찰에 체포되었다고요. 하지만 모든 증거는 아버지를 지목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목격자 진술, 심지어 현장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지문까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아버지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아버지는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결국 저와 어머니는 서울을 떠나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수녀원을 알게 되었고 신앙을 통해 위로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수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숙은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것인지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당신을 찾으셨나요? 서연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아닌 자신이 지은 죄의 피해자에게 마지막 신뢰를 주셨던 거죠. 서연은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미숙에게 건넸습니다. 이서연님에게 당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김옥분이라고 합니다. 15년 전 당신의 아버지 이용철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이 비밀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옥분 드림. 미숙은 편지를 읽고 나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셨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편지를 받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다시 솟아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기도 중에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김옥분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죄책감을 보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숙은 어머니의 마지막 몇 달이 어떠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와 여러 번 만나셨나요? 네, 거의 매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나중에는 그녀의 집에서요. 김옥분 여사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물었어요. 미숙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재단 아이디어는 누구의 것이었나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의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히 저나 제 가족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특히 제 아버지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요. 미숙은 그런 결정을 내린 서연의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오빠는 정말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옥분 여사가 말한 대로입니다. 세진 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제 아버지를 쳤고 김옥분 여사는 그 사실을 덮기 위해 모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세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어머니가 마지막에 정신이 혼미하셨던 거야. 이 모든 게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거야.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세진 씨, 진실을 피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세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은 우리 가족을 파괴하러 온 거잖아.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올바른 일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뜻을 존중해야 해요. 세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마저 나를 배신하는 거야?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오빠.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빠가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것을 덮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세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 이제 내게 남은 건 뭐지?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입니다. 김세진 씨. 당신에게 남은 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세진은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분노가 가득했지만 이제 그 밑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깔려 있었습니다.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는 다시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장례식은 세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김옥분의 발인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조문객들로 붐볐고 모두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옥분의 자녀들에게 이날은 단순한 작별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거짓과 비밀이 마침내 햇빛 아래 드러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례식장에 도착한 미숙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과 서연의 이야기, 그리고 오빠의 과거, 행적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왜 더 일찍 용기를 내지 않으셨나요? 그때 서연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은색 수녀복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녀의 얼굴에 어제와는 다른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발인이군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솔직히 난 혼란스러워요.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미숙과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술에 취한 세진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당신의 충직한 아들이 왔다고요. 세진의 목소리는 비틀거렸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쓰라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이 급히 일어나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진정해요. 여기는 장례식장이에요. 세진은 미숙을 밀쳐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넌 항상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잖아. 난 항상 뭔가를 증명해야 했어. 그런데 결국엔 날 배신하셨어. 서연이 천천히 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김세진 씨, 부디 진정하세요. 당신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그분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세진은 서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어머니를 조종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든 건 당신이라고. 서연은 그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김옥분 여사가 당신에게 남긴 또 다른 편지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을 예상하셨나 봐요.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김옥분의 필체로 꽉 채워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내가 결정한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을 거야. 그리고 아마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겠지. 내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이것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란다. 15년 전 그날 밤의 일은 우리 둘 다의 인생을 바꿔놓았어. 너는 실수를 했고 나는 그 실수를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질렀지. 한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그의 가족을 파괴했어. 나는 내가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했지만 그것이 정말 너를 위한 일이었을까? 그 후로 너는 어떤 사람이 되었니? 양심의 가책 없이, 책임감 없이, 오직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지. 나는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 어머니로서 나는 내게 진정한 가치와 책임감을 가르쳐야 했는데 대신 나는 내 잘못을 덮어주었지. 이제 내가 선택한 이 길은 나의 속죄인 동시에 너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해. 세진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야. 그것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용기를 갖는 것이야. 내가 남긴 재산은 크지 않지만 그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물질적인 것은 잃었을지 모르지만 대신 진실과 함께하는 삶을 선물로 주고 싶었어. 항상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진의 손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없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오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세진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을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는 항상 증오는 두 개의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아버지에게, 그리고 당신 가족에게 제가 한 일에 대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김옥분 여사가 남긴 재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미숙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장례식장 밖으로는 봄날의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김옥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실과 화해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장지로 향하는 길, 검은 차량들이 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맨 앞 장의차에는 김옥분의 영정과 관이 놓여 있었고 그 뒤를 미숙과 세진, 그리고 서연을 포함한 몇몇 가까운 조문객들이 탄 차들이 따랐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따스한 봄볕이 창문을 통해 차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숙과 서연이 탄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다른 차를 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정말 끝나가는 걸까요? 미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모든 일, 어머니의 죽음, 진실의 폭로, 그리고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복수요. 서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였습니다. 김옥분 여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이것이 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세진 씨에게 응당한 벌을 내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기도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김옥분 여사를 만나면서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속죄의 의지를 보았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는 걸요. 미숙은 서연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셨군요. 네. 그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차량이 묘지로 들어섰습니다. 푸른 잔디와 하얀 비석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장의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미숙과 서연이 탄 차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진 씨는 그는 아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미숙은 창밖으로 세진이 탄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을 묻어두고 살아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장례 절차가 진행될 장소로 향했습니다. 김옥분의 묘 주변에는 이미 여러 조문객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에 세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조금 진정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분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엄숙하게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뒤에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끝나갈 무렵 세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두를 둘러보다가 서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녀님, 아니,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저지른 일, 그리고 그 이후로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온 것에 대해서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세진과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무고했습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돌아가신 것은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그분을 쳤고 어머니가 그 사실을 덮으셨죠. 그 결과로 당신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세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놀라움과 충격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부 조문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이런 고백을 듣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이상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세진 씨, 당신의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세진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당신 가족의 삶을 망쳤는데.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가 더 이상 나의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미숙이 다가와 오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세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단. 저도 돕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면.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 조문객 중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세진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세진 씨, 방금 한 말이 사실입니까? 15년 전 그 사건이.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겁니다. 조문객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서둘러 보였고 곧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빠의 고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서연은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남아있죠. 김세진 씨는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김옥분의 묘 앞에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복수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진에게 고통을 주는 형태가 아닌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며칠 후 수녀 이서연은 김옥분의 무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람이 무덤 주변을 천천히 감싸고 작은 들꽃 하나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묘비 앞에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했던 흰 국화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서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고 진실도 밝혀졌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돌아보니 미숙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도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연 옆에 조용히 앉아 꽃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숙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오빠도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김세진 씨도 변하고 있나 봐요.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면서 어떤 진실은 말보다 기다림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서연은 깊이 공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제 아버지의 진실도 제 마음의 평화도요. 미숙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사과와 위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손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모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햇살은 더욱 따스하게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찾아온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